안녕하세요.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복덩이들이 찾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 새해는 덕담으로 시작하니까. 오늘은 우리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좀 중요한 얘기예요. 40대 이상이라면 아마도 삶에서 마지막 젊음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슈퍼 에이저로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김미경님의 영상을 하나 봤어요. 나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반갑기도 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된대요. 그럼 나는 20대야. 중위 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median age라고 하는데 삶의 한가운데 있는 나이예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한가운데 나이는 몇 살이에요? 50세. 1995년에는 중위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9.5세. 60도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야. 현재 중위 나이는 46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딱 저희의 나이라서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저는 엄마의 40대와 지금 저의 40대가 다르게 느껴져요. 또 할머니의 60대와 엄마의 지금 60대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많이 젊어졌어요. 저도 동안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을 봐도 90년대의 40대와 지금의 40대는 거의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의 중위 나이는 50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위 나이를 김미경님은 라이프 스타일 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더 주어진 것일까? 맞죠? 100세까지 산다면 시간이 더 주어진 게 맞잖아요. 그것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20대 혹은 30대가 2, 30년씩 더 길어진 게 아니잖아요. 노년 나이가 더 길어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17살이 어려진다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그럼 그 치열했던 나이로 다시 돌아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그걸 또 해야 한다고? 늘어난 노후를 그래도 즐기면서 살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런 뜻일 수도 있어. 30대처럼 살려면 지금보다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관리 미친 듯이 해야 한다는 말일지도 몰라. 그래서 축복인지 재앙인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건 한의원 원장님이 얘기해 준 건데 예전만큼 열정이 없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열정도 당연히 줄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노화가 오듯이 열정도 반으로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말은 위로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열정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사가 그것은 정상입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안심이 된 거죠. 조금 내려놓으라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실제 여러 연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열정이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뇌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새로운 자극에 민감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를 감소시킨대요. 신체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자기 방어가 생길 수 있대요. 또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신중함이나 조심성이 더 강해지면서 고집이 세진다고 합니다. 뇌의 연결망인 시냅스가 줄어들어서 원래 있던 경로만으로 사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집이 그래서 세지는 거래요. 그래서 고집이 남의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당연히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해요. 슈퍼 에이저는 신체 나이는 80대지만 뇌 나이는 50대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최소 30년 젊은 사람의 기억 능력을 갖춘
80세 이상의 성인을 말해요. 한마디로 치매는커녕 싱싱한 뇌의 소유자들인 거죠. 이 개념은 2007년에 미국 노스웨스턴 파인버그 의과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슈퍼에이저의 뇌 특징 및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하여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와 양전자 단층 촬영 기술, 심지어 사망자의 뇌를 기증받아서 슈퍼에이저의 뇌를 추적한 결과가 상당히 놀라워요. 일반 노령층의 연간 뇌량 손실이 약 2.24%의 반면 슈퍼에이저는 약 1.06% 감소했다. 일반 노령층의 뇌 노화가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래보다 뇌 용량을 천천히 잃어서 치매로부터 보호받는 셈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뇌가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나이 듦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느끼거든요. 뭐 꼰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언어도 비아냥거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요즘은 천지인을 쓰면은 되게 크게 놀란대요. 한글을 그 점과 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든 천지인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어느 순간 쿼트를 쓰면 오타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천지인을 쓴다는 건 이런 취급을 받은 것 같아요. 노안이 와서 손가락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천지인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천지인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적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슈퍼에이저가 아닌 뇌가 늙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도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듦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젊음은 아름답고 찬란하죠. 내 나이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가 나이 듦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던 건, 젊음은 사실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더 긴 시간을 나이 듦의 한가운데서 나이 듦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데, 슈퍼에이저야말로 20, 30대를 늘려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연구는 8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80대에도 50대처럼 살 수 있다면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반대로 80대가 돼서 온몸이 아프고 매일 약을 달고 살고 쉽게 지치고 돈이 없다면, 이렇게 또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면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사실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다시 열정적으로, 다시 치열하게 한 번 더 20대, 30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아마도 신이 주신 젊음의 마지막 기회다. 지금 30대 혹은 40대라면 슈퍼에이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강연과 자료들을 참고하고 제가 실천한 경험을 더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체력이 좋아야 한다. 2012년에 법인을 설립할 때 한 세무사를 만났는데요. 그때 세무사가 한 말이 20여 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을 담당하면서 그중 살아남은 기업은 1%도 채 안 되는데, 살아남은 기업의 CEO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체력이었어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살면서 그 말이 진리였다는 걸 좀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체력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40대가 되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실. 쉽게 피로하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기가 힘들어요. 체력에는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또 운동 얘기인데,
다시 한번 사는 30대를 아프게 살 순 없잖아요. 무조건 운동은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도 받고 내 몸을 30대 또는 20대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을 꼭 해야 이 마지막 절범의 기회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슈퍼 에이저들은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20분에서 30분 정도 호흡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약간 땀이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여정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뇌가 녹슬지 않아야 한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자꾸 까먹는 일이 발생할 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뇌가 녹슬지 않도록 정신적 도전을 해야 해요. 정신적 도전이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를 들면 나에게 새로운 주제의 기사와 책을 읽는 것, 또는 처음 들어보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하는 뇌 과소성을 높이는 도전들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세계라고 했어요.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세계가 굉장히 넓대요.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에요. 낯선 언어의 어휘는 뇌 속의 신경세포의 결합을 폭발시킨대요. 뇌가 참 젊어지겠죠? 그리고 또 뇌를 젊게 하는 방법은 뻔한 얘기지만 글을 쓰는 것이에요. 글을 쓰는 것은 고도의 지적 행위이자 뇌 자극제예요. 손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것처럼 글을 쓸 때도 손을 사용하면 더 좋고요. 단어를 선택하고 논리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싱싱하게 부활시키는 최고의 뇌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뻔한 얘기인데 슈퍼 에이저가 되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해야 해요. 20, 30대 너무 바빠서 책을 많이 못 읽었을 텐데, 하지만 다시 얻은 마이너스 17살이라면 그때보다 2배는 읽어야 돼요. 독서야말로 뇌를 젊게 하고 나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달릴 수 있는 목표나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20대의 목표가 무엇이었지? 그때는 무엇을 보고 달려갔었지? 그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렸다면 지금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이제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나온 얘긴데요. 미래의 내가 현재를 이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가치관이라는 걸 큰 걸 정해놓고 진실된 나와 마주하면서 미래의 나와 연결을 하면 현재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있어야 다시 얻은 마이너스 17살을 달릴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더 많이 실행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생각만 했던 적 많지 않으세요?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20, 30대 때 여러 가지 핑계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미뤘던 것을 더 많이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라는 말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겁이 많아졌을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뇌는 원래 변화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한 무수한 도전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을까요? 단연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었어요.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돼 주었고 고통은 그때의 감정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예전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사실 변하고 있어요. 2023년은 생성 AI가 활발해진 첫 해이기도 하고요. AI의 기술과 발전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떨지 짐작을 해보게 돼요. AI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내가 실행할 하고 싶은 일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큰 용기였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 구독자도 없고
제가 말을 이렇게 재밌고 조리 있게 하는 편이 아닌데 어떻게 얼굴을 내놓고 직접 말을 하는 컨셉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실행했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기운을 좀 얻고 있어요. 돈 안 들었어요. 자, 5번째,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이 점은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으로 나이 듦 이꼴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나이 듦을 처음 느끼기 시작했던 때가 아마 30대 중반? 이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받았던 충격이 되게 생생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나의 노화였어요. 여기 안쪽에 새치머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피부에 뭐 갑자기 막 이상한 잡티 같은 게 생기고 주름이 눈가에 생기고 이런 것들을 처음 마주하니까 피부과를 전전하고 2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고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옷을 막 사재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어느 정도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색지 염색은 하고 영양제 같은 건 챙겨 먹지만 돈을 허투루 쓰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외모 관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사실 관리할 게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예전 같은 게 있나요? 관리할 게 너무 많죠. 하다못해 콧털 하나까지도 예전하고 달라요. 하지만 이 나이 듦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나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이 나이에도 분명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점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 사라져요. 그리고 칭찬할 게 더 많아져요. 20, 30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로운지.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풍요롭고 여유가 생겨요. 이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요. 그거야말로 다시 마이너스 17살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로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은 김미경 님이 던져주신 마이너스 17살 나이를 가지고서 마지막 젊음의 기회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20, 30대의 열정을 찾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80대의 내가 슈퍼 에이저로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목표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드렸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